안녕하세요. 돈부 부동산 TV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 3편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전세가율과 아파트 매매 가격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차례로 분석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용어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입니다. 예로 매매가가 10억이고 전세가가 5억이면 전세가율은 50%입니다. 그런데 매매가는 그대로이고 전세가가 9억으로 올라갔으면 전세가율은 90%로 오르게 됩니다. 다음은 전세가는 즉 실수요자들의 가격입니다. 한마디로 실제로 그 집에서 살기 위해 전세를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투자 가치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경제용어로 사용 가치 또는 현재 가치라고도 합니다. 매매가는 전세가의 실수요자들의 가격에 투자자들의 가격이 더해진 가격입니다. 즉 투자 가치 또는 미래 가치가 반영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높은 이유입니다. 전세가는 실수요자 가격, 사용 가치, 현재 가치라고 했는데, 그래서 전세 결정할 때는 실제 위치와 주변 환경, 예로 좋은 학군, 교통 편의, 인프라 등을 많이 고려하게 됩니다. 반면 매매가는 전세가의 위치와 주변 환경의 중요성과 더불어 재건축할 때 상승 가치,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 거주자들의 소득 수준 등 투자 가치를 추가로 고려합니다. 예로 강남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전국 단위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 지방의 평당 매매가와 전세가율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전국 평당 매매가 현황 트렌드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서울이 평당 매매가 7,900만 원으로 당연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시도별 평당 매매가 현황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여기 붉은색 선이 평당 매매가 평균치 4,700만 원 선인데, 서울특별시는 지난 10년간 평균 이하로 내려가 본 적이 없고 평균치 이상을 최근에 기록한 것도 경기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정도입니다. 즉, 이 4개 시도가 전국 평당 매매가 상승치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국 전세가율입니다. 평당 매매가와는 반대로 서울특별시가 전세가율이 63%로 제일 낮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강원도 등 평당 매매가가 낮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75% 이상으로 높습니다. 이는 전세가 상승률보다 매매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이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2018년 1분기부터 전세가율이 75%대 정점을 찍다가 현재는 하향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서울특별시 평당 매매가를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마포구 등 5개 구가 강세입니다. 구별, 개별 매매가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붉은색 선처럼 서울 평균 평당 매매가와 비교하더라도 이 5개 구가 지난 10년간 상승세가 돋보입니다. 이는 이 5개 구가 서울 평당 매매가 평균치에 기여하는 역할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전세가율입니다. 앞서 전국 매매가와 전세가율을 보신 것처럼 여기 지도에서도 역시 서울특별시도 마찬가지로 매매가와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5개 구의 전세가율은 높은 매매가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구별로 평당 매매가와 전세가율을 통합해서 보겠습니다. 강남구를 보시면 2021년 12월에 평당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대이고 전세가율은 52.6%입니다. 매매가 상승폭이 높아지니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느린 전세가율은 낮아진 형태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몇 개 구 지역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2018년도 이후에 매매가가 상승폭이 높아져서 전세가율이 하락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의 평당 매매가 현황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관명시 등 4개 시가 강세입니다. 개별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이 4개 시는 다른 지역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을 보시더라도 역시 매매가와 상반된 모습을 지도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은 매매가 상승폭이 급격히 높아져서 이렇게 기둥처럼 상당한 심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도 평당 매매가와 전세가율을 시구별로 통합으로 보겠습니다. 제일 핫한 과천시를 보시면 평당 매매가가 2억 선이고 전세가율은 43% 선입니다. 매매가 상승폭이 급격히 높아지니 전세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형태입니다. 이런 현상은 성남시 분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매매가 상승폭이 낮은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평당 매매가 6,400만 선에서 전세가율은 67% 선으로 아직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미디어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얘기할 때 전세가율을 높다 낮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전세가율이 왜 중요할까요? 우선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매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전세가가 상승하는 경우, 두 번째는 전세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매매가가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매매가 상승 대비 전세가가 상승해서 75%까지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바닥이므로 이제 상승 전환 시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매가와 폭이 좁아지면 일반적으로 전세자들이나 투자자들이 갭 투자를 통해서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선행 지표로서 상승세를 예측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매매가가 하락하는 경우인데 이는 첫 번째 경우하고 반대로 하락장입니다. 매매가가 하락하고 있으니 말 그대로 하락장인 것입니다. 다음은 전세가율이 낮은 경우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매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전세가가 하락한 경우, 두 번째는 전세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매매가가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처럼 전세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새 아파트 입주 시기일 때 그때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세가는 시세대로 원래 전세가율로 원복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매매가 상승으로 인한 전세가율 하락장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매매가는 급격히 상승하는 시점인 2018년 1분기부터 전세가율은 하락 추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달까지는 상승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국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경기 지역이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또한 예로 서울특별시도 전 지역이 아닌 강남 지역과 용산 마포구 등이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서울특별시와 경기, 인천 지역의 매매가와 전세가율을 보시더라도 지역별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편차가 심하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과 아파트 단지는 별도로 매매가와 전세가율, 매매 지수, 매매 변동률을 보고 이처럼 분석하고 정확한 부동산 시장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 점 꼭 유념하시고 다음 시간에도 빅데이터를 근거로 한 부동산 현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돈무 부동산 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